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25개 조합장 선거의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군산 산림조합과 익산 망성농협은 당초 예상을 뒤엎고 후보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5개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13일 앞두고 출마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도동의 폐기물 업체가 매립장에 이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3년 전 소각장을 짓겠다는 이 업체의 계획을 반대했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이 최근 건립 적합 통보를 내린 겁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경청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25개 조합장 선거의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군산 산림조합과 익산 망성농협은 당초 예상을 뒤엎고 후보자가 대거 몰리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5개 조합은 후보자가 1명이어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조합장 선거구는 모두 25곳. 이틀간에 걸쳐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5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전국 동시선거로 평균 경쟁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조합장 선거를 보면 제1회 선거는 15개 조합에서 45명이 출마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회 선거는 36명이 출마해 2.4대1을, 이번에는 2.26대1까지 하락했습니다. 군산은 제1회 선거 때 10개 조합에서 23명이 출마해 2.3대1의 경쟁률을, 제2회 때 28명이 출마해 2.8대1을, 이번에는 22명이 출마해 2.2대1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무투표 조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은 옥구농협과 옥산농협, 원협 등 3곳이 현직 조합장만 출마했습니다. 또 익산은 환등농협과 산림조합 등 2곳이 무투표 조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익산 원협은 막판에 후보 단일화가 되면서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한때 7명이 난립했던 군산 수협은 맞대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당초 예상을 뒤엎고 후보자가 몰린 조합도 있습니다. 군산 산림조합은 현 조합장이 나서지 않으면서 동군산 농협과 함께 군산에서 가장 치열한 사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익산 망성농협은 예상됐던 양자 대결을 훌쩍 넘어 후보자 5명이 몰리면서 익산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구로 떠올랐습니다. 전체 후보자들의 특징을 보면 조합장 선거답게 80% 이상은 농축산업과 임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 상기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관광업 종사자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군산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커피 전문점 대표가 출마했고, 회원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공인중개사가, 군산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는 회사원이 출마하는 등 이색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또 60대 이상이 전체의 73%인 41명을 차지했고 40대 이하 출마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무투표 조합을 제외한 익산과 군산의 20개 조합은 조합원의 선택을 바라는 후보자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3.8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13일 앞두고 출마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은 조합장 선거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8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운동이 23일부터 개시되면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막이 올랐습니다. 익산 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15개 조합에서 3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원을 둘 수도 가족을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새롭게 조합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합 선거운동이 이제 호별 방문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조합장 선거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자나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동영상이나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불러주시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익숙하게 등장하는 유세 차량, 확성기 등도 사용할 수 없어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 호소문을 게재하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도 수시로 보냅니다. 지금 이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이 명함 주는 것밖에 지금 선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에 가다가 조합원님들 만나면은 명함 주면서 이야기하고 잘하갔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지금 난감해요. 지금 단순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규 지지 보려는 이 조합장 후보들은 멘붕이 올 겁니다. 멘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보와 벽보, 어깨띠, 위도,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오직 6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선거운동 기간이 2주밖에 안 되잖아요. 등록하고. 조합장님은 뭐 4년 내내 이제 해도 상관이 없고. 그게 제일 저기죠. 농민을 위해 일할 조합장을 뽑는 선거. 조합장을 한 번 해본 사람에겐 유리하고 처음 나온 후보자에겐 불리한 조합장 선거 구조가 조합장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공사가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4월 국토부의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 분할과 단계별 발주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오는 7월쯤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중심 거점인 수변도시와 관광, 레저 등 20.7km 구간을 잇는 6차로로 건설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 554억 원입니다. 지난해 익산시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987세대 중 2,020세대가 분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평화지구 안단태로 928세대가 미계약되며 분양률이 15.1%에 그쳤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고용률이 도내시 지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을 보면 익산은 59.3%, 군산은 56.6%로 도내시 지역 평균인 60.1%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군산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57.7%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환경부가 군산에서 태워 소각하기로 한 라돈 침대를 대안이 나올 때까지 밀봉해두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2달 전 논란이 됐던 라돈 침대를 군산시와 시민, 환경단체 등과 협의 없이 소각하지 않겠다고 군산시에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군산에 남은 20톤가량의 라돈 폐기물은 태우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라돈 침대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방사성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온 제품 560톤을 군산으로 가져와 태워 묻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반발을 사다 중단됐습니다. 익산시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맞춤형 관광상품과 인센티브 혜택으로 관광객 몰이에 나섭니다. 시는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당일, 체류형 또는 소규모 그룹, 가족, 연인들을 위한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관광상품은 미륵사지 등 역사자원과 아가페 정원, 교도소 세트장 등 지역 명소와 연계하고 지역 대표 축제도 함께 접목합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격 시비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열린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 신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모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3차례나 정회되는 등 파행 운영됐습니다. 도의회는 생물학과 경영학 학위를 가진 이 후보자의 전공 분야가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된 공모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부 지사를 출석시켜 질타했습니다. 군산 비흥도동의 폐기물 업체가 매립장에 이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소각장을 짓겠다는 이 업체의 계획을 군산시는 2차례에 걸쳐 반대했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이 결국 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각시설 사업 적정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비흥도동의 한 민간 폐기물 처리장, 27만 제곱미터 부지의 지정 폐기물을 포함해 사업장 폐기물 등이 묻혀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폐기물이 60%가량 매립돼 30년 사후관리 준비를 위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하루 94.8톤의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군산시는 2차례에 걸쳐 이 업체가 제안한 폐기물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묻는 환경청의 의견서에 부적절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군산은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3년 전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만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환경부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비롯해 5곳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은 지난해 8월 이 업체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했고 이 업체는 2달 뒤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군산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청이 군산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적합 통보를 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시의원 22명은 소각시설 적합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 환경 피해,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라돈 침대 소각 논란으로 군산을 발칵 뒤집은 환경부. 2달 만에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해 도내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도내 합계 출산율은 0.82로 합계 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냅니다. 이 수치는 전국 17개 시군 중 13위로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해 176만 9,607명으로 177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감소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광대와 군산대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158명을 채우지 못해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입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공대와 인문대의 경우 친구와 함께 입학하면 장학금 600만 원을 주는 혜택을 걸었습니다. 군산대는 236명을 충원하지 못해 현재 1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신입생에게 무료 통학버스 혜택과 함께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정읍 토종닭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 등 6만 3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73곳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올겨울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올 들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1월과 2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28명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유증상자가 2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2달 만에 14배가 급증한 겁니다. 도내 협력병원 3곳에서 설사와 복통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72건의 검체 가운데 23.6%, 17건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서 개를 학대한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을회관 인근에서 개를 밧줄로 오토바이에 묶고 500m가량 끌고 간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익산의 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80명, 사망자는 22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8명으로 어제보다 50여 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204명, 군산이 59명, 익산이 9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4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활력 수당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이며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취창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3억 원가량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부터 보름여 동안 군산과 익산 등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민 생활안정자금을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3주간 시장 교란 행위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자격 중개, 위험주택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거래 필요 정보 미제공 등입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이었습니다. KCN 금강방송 등 전국 케이블 TV 방송국이 참여한 지역 상생 플랫폼 가지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에 따르면 전국 78개 케이블 TV 방송국들이 제공하는 지역 정보 포털 서비스 가지를 운영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지역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성을 갖춘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로는 지역별 뉴스와 여행 관광 정보, 지역 특산물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마켓 등입니다. 한편 플랫폼 가지 운영에 맞춰 경품 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대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농업인대학은 오는 3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8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농업 CEO 20명과 온라인 마케팅 20명, 졸업생 대학원 과정 20명 등 모두 60명을 모집합니다. 익산 행복학교 제3회 초등과정 졸업식이 23일 익산시 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식은 초등학력인정과정 졸업생 17명과 교사,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장이 수여되고 2명의 문해교사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익산 행복학교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71세로 81세인 최고령 학습자는 중학교 예비반에 지원하게 되는 등 고령의 나이에도 노력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구 더미들레가 지역의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480만 원 상당의 냉동떡 40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떡은 더미들레에서 생산한 흑임자 인절미로 관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 총 30곳에 전달했습니다. 익산시 오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 가정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60세대를 대상으로 맛있는 집반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회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8도입니다. 익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